네, 시장 강하고요. 코스피가 3,8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전략에 대해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52주 신고가, 반도체 장비주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앤드 52주 신고가, 반도체의 날은 이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반도체가 이제 좋은 건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예.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게 사이클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뉴스들도 나왔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기존에 뭐 2년 뭐 3, 4년 이렇게 반복된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공급은 주는데 AI로 이 고정 수요가 이제 붙으면서 네. 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이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누구도 지금 볼 수 없는 사이클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폭발적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거의 궤적을 다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럴 거면 어느 정도에서 꺾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할 텐데 지금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27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26년하고 7년까지 이어질 텐데 그럼 도대체 27년에 언제쯤 꺾일 거냐. 또 AI 투자 지출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에 거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오픈 AI가 뭐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요새 쇼핑하는데 막 2,000조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돈은 있나? 이제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AI 이렇게 지출 늘리고 이러는 거 이제 시작이다. 이게 뭐 버블은 아니고 과거에도 인터넷이나 뭐 옛날에 뭐 이제 철도 버블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GDP 대비해서 한 2에서 5% 투자 정도 하고 나서 버블이 터졌는데 지금 AI 투자하는 게 전체 GDP의 1%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많이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국면이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전체 GDP의 1%가 AI 투자되는 건데 과거에 이런 이제 혁명적인 어떤 산업이 발생했을 때 최소 2에서 5%까지 찍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높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금액은 크죠. 당연히 그때보단 크지만 GDP 대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럼 버블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사이클은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지난 몇 년간 되게 눌려 있었다 보니까 또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대안주가 나온다면 좀 꺾일 수 있지만 지금 반도체보다 모멘텀 센 업종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단기 상승은 좀 부담되지만 뭐 쉽게 꺾이진 않는 그런 좀 구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금융시장에서 거품, 그에 따른 붕괴 리스크, 뭐 오를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사실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건 AI라는 실질 동력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AI 하면은 지금 덩달아 같이 따라오는 섹터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상하면서 거인으로 좀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포인트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주?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건 좋은데 이거 도대체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은 전기가 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전력망이 다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원전이나 뭐 LNG 발전소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원전은 10년.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빨라야 2030년이에요. 그리고 LNG 복합가스 발전소도 지으면 5년 걸리거든요. 근데 당장 전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자원 총 동원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석탄 발전소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발전소 하는 것도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고 오죽하면 이게 역행을 하겠어요. 이게 탄소 배출 제일 많은 게 석탄 발전소인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태양광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렇죠. 거기에 에너지 저장자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ESS랑 결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걸 총 동원해야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제 전기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원전주라든가 이런 전력망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저는 좀 이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고성 기사를 하나 딱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뭐 인프라 갭들 되게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들 중에 실제 본업에서 돈 잘 벌면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같이 가는 건 되게 좋아요. 바람직한데 그 미국의 그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뭐 오클로라든가 오클로. 예. 그 몇몇 이제 원전주들 이렇게 한번 실적 보시면요. 매출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럼 또 거품론 얘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전에 예, 그걸 찝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매출도 안 나온 회사가 단지 몇 년 후에 나올 그걸 가지고 너무 주가가 사실 파괴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논리는 동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실제 실적은 없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만큼 또 그게 실적 시즌에 그게 뭔가 좀 뭐 어떤 이제 스케줄 같은 게 지연되잖아요. 이제 굉장히 크게 빠져버릴 수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뒷받침되는 실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효성중공업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은 있어도 이게 굉장히 견조할 수가 크게 있는데 무너지진 않는데 리스크 근데 있어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걸 좀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섹터들이 간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더욱더 숫자도 한번 챙기시면서 무조건 좋다고 그냥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한번 검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서버 한 대가 일반 가정보다 전력을 한 30배 이상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건 네. 맞는데 옥석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장밋빛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 꼼꼼히 보시면서 많이 그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일단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네. 돌다리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잠깐 뒤쳐져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한알령을 하도 이제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풀 건데 8년 만에 자, 그럼 5월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거 믿을 만한 이슈인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한알령은 계속 올해 연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나왔고 참 네.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참 기대나는데 이게 실현되지 않는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한알령. 예,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달성은 되죠. 그 시진핑 주석 방한하는 거. 그것도 오랜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약간 뭐 소원이란 표현은 그런데 네. 이게 뭔가 중국주 하신 분들은 항상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오긴 하는데 한알령은 아직은 명확하게 사실 이거 한알령은요 중국 정부가 사실 선언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해제 선언도 없어요, 사실은. 아.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알령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중국의 컨텐츠 수출도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야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한알령은 맞아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언제 풀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관계도 좀 이제 과거보다는 좀 굉장히 좀 사이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할 텐데 이런 게 좀 계기가 돼서 관계가 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한알령 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하면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엔터랑 드라마입니다. 엔터와 네. 드라마. 역시 네. 그 중국 시장의 콘서트 시장 엄청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그룹들이 당연히 이제 단독 콘서트가 가능하니까 이 없는 매출이 생기고 드라마 제작사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옛날 드라마들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재탕 삼탕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불법으로밖에 지금 못 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옛날 구작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창고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비용 한 푼도 안 들고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럼 다 이익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익 점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랑 엔터 쪽이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고 둘 다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하니까 뭐 접근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구간에 오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느끼는 바 빨리 좀 문을 열어줘서 매출과 이익에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이런 부분 이제 진짜로 시작되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관심사가 금값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뭐 50% 넘게 오르기도 했고 국내에 골드바,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쟁여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금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옛날과 다르게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막 네. 탈세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그런 탈세계화 속에서 약간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금을 사놓으면 뭔가 좀 안전판 역할도 할 것 같고, 정말. 이게 불안정할 때마다 뭔가 전쟁이 또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트럼프란 대통령의 그 성향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만큼 이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나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총리가 여러 번 바뀌었죠. 예, 예. 네, 진짜 비정상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재정이 지금 파탄나고 있어요, 사실. 예. 다들 힘듭니다. 예. 지금. 근데 만약에 증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그냥 나는 정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요. 돈이 필요하면 빚을 더 내야 됩니다. 빚을 내면 이게 부채라 그러죠. 우리도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빚을 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걷는다고? 뭐 좋아할 국민들이 사실 네네네.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빚을 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이잖아요, 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상쇄할 수 네,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걸로 또 금이 부상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물렸고, 또 어쨌든 또 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금리 내려갈 때 또 금이, 그러니까 보통 달러 대체제로 많이 급부상을 하는 게 또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값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이 이게 아까 달러랑도 마찬가지인데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좀 이제 조화롭게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혹시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올랐다가 갑자기 폭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갑자기 지역은행 리스크 요즘에 나오는데 그 이름 모르죠. 그러니까 금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일 터지면 금은 안 빠지겠지. 해지의 역할로.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금을 약간 이제 미국 주식의 약간 대체제로 예. 조금 이제 바꿔놓는 거죠.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의 좀 매력인데 거기에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팔려가지고. 완벽한 자산이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을 주의를 해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조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금값 4,300달러가 지금 저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저는 중장기적 위는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더 남아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값 상승 추세에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금 보면 정말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구나, 그래서 인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는 3,800선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9월 성과를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린다고 해요. 섹터, 반도체, 그리고 사이즈, 대형주 이런 부분으로 좀 갈렸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10월은? 아, 근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수익을 못 내셨어요. 그냥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내셨죠. 아, 네. 그래도 반도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소부장까지 반도체. 네, 네. 이런 분들은 되게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 10월까지 이 상승장이 사실 이들만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다 소외받았고, 이건 기관 투자도 똑같아요. 삼성 하이닉스 펀드에 못 담은 펀드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게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치 투자 펀드 자산운용사가 네. 그 좀 죄송하다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유튜브에, 투자자들한테? 왜냐하면 네. 성과가 이게 손실난 게 아니라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펀드 수익률이 미미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 펀드는 원래 삼성 하이닉스를 잘 담지는 않거든요. 가치 네. 투자 펀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성과들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어쨌든 삼성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근데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이야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될 거고, 내가 근데 이제 와서 삼성 하이닉스 좀 쫓아가야 되나? 이제 너무 늦었는데. 올랐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도 지난주에 현대차 갑자기 급등한 거 보세요. 네네네. 소외된 것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기회가 널려 있고, 그런 기업들이 모멘텀 받으면 하루에 뭐 10% 오르는 건 순식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올랐던 기업 쫓아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2,000개 중에 2,500개 중에 못 오른 섹터들도 정말 많고,
특별하게 그냥 반도체만 너무 쏠렸기 때문에 이게 분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에도 분명히 저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니까 중소형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뭐 3분기 실적 괜찮다는 기업은 안 갈 때 이렇게 남들 관심 없을 때 저점에서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담아 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일 매일 이렇게 여러분께 생방송해드리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해드리면서 염승아 이사님의 분석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